전략을 짠다는 게 뭔지, 그리고 제가 초대를 이제 조금 수월하게 하게 된 과정들, 이런 거를 좀 공유를 해볼게요. 네, 저는 그렇게 안 생겼는데 매번 이거 할 때마다, 사실은 모닝스쿨 사장님들이니까 비밀 하나 알려드리면요, 사실은 공부 못한다는 소리 안 들어봤어요. 근데 그냥 처음에 저 공부 잘하게 생겼죠 이러면 재수없으니까 그냥 제 나름대로 분위기를 릴렉스하게 하게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그렇게 시작을 매번 하게 됐네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제가 원하는 거 전공하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또 운 좋게 되게 좋은 부서에서 일을 했어요. 임원분 직속팀이라서 임원분의 삶을 되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보면은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되게 그럴싸한 팀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아직 없는 한 5년 뒤에 개발되는 미래 디바이스, 아직 상용화 안 된 거, 그런 디바이스에 어떤, 예를 들면 요즘으로 치면 흔한 스마트워치나 막 접히는 화면이나 이런 거에 어떤 사용자 경험을 넣을지, 이런 거를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또 기술을 제안하고 뭐 이런 부서에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럴싸해요. 대기업에서 돈 들여서 이런 식으로 영화같이 애니메이션 만들면요 다 깜빡 죽어요. 되게 그럴싸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제가 회사 그만둔다고 할 때, 야, 그거 뉴스킨 사업 괜찮으면 너 투잡으로 계속해. 왜 회사까지 그만둔다 그래. 근데 네 자리에 나 좀 꽂아줘라. 이런 사람이 되게 많았을 정도로 나쁘지 않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임원 직속 팀이었다고 했잖아요. 실제 임원분이랑 책상이랑 제 자리가 제가 임원분 콧구멍이 보일 정도로 가까이 앉아 있었어요. 무슨 표정하고 있는지, 연말 되면은 매번 잘릴까봐 근심이 드리운 얼굴, 책상에는 온갖 지병약이 가득하고, 어, 임원은 예를 들어 출장을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일요일 날 아침에도 대기업 회장들은 잠이 없나 봐요. 일요일 아침에도 보고를 받더라고요. 그럼 우리 미국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얼마나 피곤해요. 시차 때문에. 그럼 오는 비행기 안에서 잠을 못 자요. 보고 준비를 해야 돼요. 시차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못 자고 도착하면 바로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임원분을 보면서 되게 똑똑하고 되게 어린 나이에 승진하신 분이고 되게 유능하고 이런 거랑 별개로 저분의 삶이 내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냥 돈 받고 시키는 일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되게 재밌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여기서 30년 일해서 그게 되겠어?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던 쯤,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게도 얼굴에 여드름이 이렇게 너무너무너무 많이 났어요. 왼쪽 얼굴이 1,000만 원도 더 쓴 얼굴입니다. 피부과 가서 쏘라는 거 다 쌌죠. 얼굴에 다 쏘고 재생관리 끊으라는 거 다 끊었죠. 뭐 돈 생각 안 하고 막 다 하라는 거 했습니다. 피부관리실 비싸고 막 대형 프랜차이즈 가봤죠. 조그만 입소문난 잘한다는데 찾아가봤죠. 한의원도 가봤습니다. 여드름에 좋다는 한약도 먹어보고 얼굴에 문 대칭 같은 것도 맞아보고 정말 여드름에 좋다는 별의 별짓거리를 다 해봤는데도 진짜 효과 좋으면 한 2주 정도 얼굴이 깨끗해질 것 같다가 희망 고문만 하고 다시 나기를 1년 이상을 반복을 하면서 진짜 성격이 어두워지더라고요. 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 인생 망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던 즈음에 유스킨을 만났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로 만나서 처음부터 되게 전 명연이 되게 심했는데도 되게 꿋꿋하게 썼고요. 왼쪽 얼굴이 오른쪽 얼굴처럼 되면서 내가 원래 쓰던 화장품 다시 쓸 일은 없겠다. 그럼 오른쪽 얼굴로 만들어준 이 화장품 계속 쓸 사람들 많겠네. 어휴, 화면에 크게 보니까 되게 역겹다. 죄송해요. 넘길게요. 아무튼 돈 되겠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어, 제가 저는 주변에 이렇게 뭐 되게 사업으로 성공해서 스스로 부자가 막 엄청 큰 부자가 되신 분이 없어요. 잘하면서 그냥 평범해요. 그렇다 보니까 비즈니스라는 거에 자신도 없었는데 배워서 할 수 있다는 말 한마디에 정말 용기를 내서 투잡으로 사업을 시작한 게 지금은 남편이랑 또 친동생이랑 또 사랑하는 파트너들과 너무 행복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낱낱하게 제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을 가감없이, 이거는 실제로 제가 제 복제 모델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만든 강의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내가 진짜로 시키는 거 다 해보고 할 거 다 해봤다. 강의도 들을 만치 들었다. 근데 왜 초대가 안 되냐. 이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을 일단 이해를 하면요. 초대가 쉬워지고 리크루팅의 퀄리티가 올라가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겪었는데 갑자기 초대 못하다가 초대가 막 일어나는 사장님들 보면요. 사업이 이해됐다.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도대체 뭔 소리야. 뭔 놈의 사업이 이해됐다는 거야. 여태 몰랐냐고 그러면 그런 생각도 드신 적 있으실 텐데 이게 제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일단은요. 초대를 막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BOM 들은 다음에 그래서 뭐 하면 되는데 이걸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가장 심플하게 정리해 본 게 이 세 라인이에요. 제품 제대로 보여주시고요. 사업 제대로 보여주시고요. 이 두 개 가르치면 돼요. 이거 반복입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알려드려요. 처음에 BOM 1, 2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BOM 뭐 1, 2, 3까지 듣고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나와서 배우시다 보면 알아요. 이렇게 혹은 그냥 하다 보면 알아요. 이렇게 모호하게 제시가 되면요. 우리는 다 겉보라서 겁이 나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둘째 칠지언정 뭘 해야 되는지가 심플하게 정리가 되면 확 이 불안감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을 때는 이게 제일 간단하게 상대방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멘트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임의로 순서를 제가 막 하나는 가로를 쓰고 하나는 세로를 쓸 수는 없으니까 순서는 넣어놨는데 사실 제품을 꼭 먼저 보여주는 거는 아니에요. 이거를 꼭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 순서대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품 먼저 보여주고 매니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사업 보여줘야지. 이렇게 하시면 사업 속도가 사장님들 원래 하실 수 있었던 것보다 굉장히 더뎌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가 꼭 제품 먼저 보여주고 사업 보여줘야지 이 순서는 아니라는 거. 사업 보여주고 제품 보여줄 수도 있고 이거는 뭐 바뀔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 네, 제가 비즈니스 가이드를 요즘 많이 하다 보니까 정현모 사장님께서 주신 비즈니스 가이드의 내지 가장 첫 장에 가장 강조되어 있는 문구가 이 문구예요. 사업의 시작은 행동이 아닌 정확한 이해다. 이게 이제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이고 왜 이렇게 강조를 해놓으셨는지. 정확한 이해부터 하래요. 그래서 정확한 이해가 도대체 왜 필요하고 저 앞에서 상대방에게 내가 사업을 제대로 보여주려면 내가 사업을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제품을 제대로 보여주려면 내가 제품을 제대로 알아야 상대방에게 제대로 보여주죠. 하물며 그걸 가르치는 거는 더더욱 더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내가 어설피 알고 어설피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를 책임질 수가 없죠. 우리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많이 본 사사분면표예요. 이 사사분면표를 지금 기요사키 아저씨가 이렇게 심플하게 그려줬지만 저 진짜 여기에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삼라만상 막 이런 게 막 진짜 이제는 보이는 것 같아요. 저렇게 그렸지만 저 세로선이 노동 수입과 권리 수입 사이에 저 선이 얼마나 두터운 벽이고 얼마나 넘기 힘든 벽인지 그거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들이. 이 벽은요, 제가 오늘 출발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걸어도 절대로 건널 수 없는 벽이에요. 지금 출발해서 죽을 때까지 뛰어도 절대로 건널 수 없는 벽이고요. 진짜 지구보다도 두껍고 우주보다도 머나면 그런 벽이에요. 이 오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죽을 때까지 가도 도착도 못할 뿐더러 만약에 다음 생을 기약한다고 해도 몇 번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제가 오른쪽의 거를 누릴 수 있는 삶으로 태어날 수 있을지 그거를 어떻게 장담해요? 100번 다시 태어난대? 그래서 저는 정말로 감히 저 사이에 우리는 너무 익숙하고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 사업 권리 수입 벌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인생을 어마어마하게 바꾸는 일인지 그거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를 해야 세상 안에서의 이 비즈니스라는 거의 가치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본주의. 세상은 자본주의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이 가치의 기준이 자본이잖아요. 자본주의에는요, 생산자라는 사람들이 있고, 총판, 도매, 소매, 소비자. 제가 이 텀을 둔 게, 이 위아래로 계급을 나눈 게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거리감이 훨씬 멀어요. 생산자들은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생산해내는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고요. 소비자,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그 생산 수단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하면서 봉급 생활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생산 수단의 일부이자 동시에 소비자이죠. 말하자면 소비자들이 우리가 풀이에요, 풀. 그리고 소매를 토끼, 도매를 여우, 총판을 뭐 하이에나나 늑대 정도, 생산자를 사자나 호랑이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가 있어요. 풀이 태어나서 진짜 열심히 살고 또 노력을 한다고 사자가 될 수 있나요?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가끔 뭐 꼭 토끼가 풀보다 낫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걸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비자에서 조그마한 자금이 있으면은 소매는 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소매에서 도매를 하는 도매, 정말 대량 물량을 다루는 데로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쉽지 않죠.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거는 어떤 자본의 힘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생산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걸 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총판으로 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생산자들은 원래 하던 사람들이 하죠. 기득권, 재벌 이런 사람들이 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 서비스나 제품을 생산해서 또 유통하는 유통망을 소유하고 있는 게 이 사람들의 기득권이에요. 재벌이나 기득권이 이거를 독점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총판도 아무나 하지 않아요.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 태국에서는요, 맥도날드 총판권을 왕실에서 가지고 있대요. 왕실 한 다리, 두 다리 친척 정도가 가지고 있대요. 무슨 얘기냐? 잘 태어난 사람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능력 있다고 돈 있다고 아무나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왕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총판권은 아무나 못 가집니다. 총판권은요, 이미 가질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총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브랜드를 내가 한국에 들여오고 싶다. 스타벅스 만약에 내가 돈 된다는 거 1등으로 알았어. 그럼 내가 스타벅스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못해요. 개인이 못합니다. 음.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총판을 할 수 있는 권을 준다고 한데 그거 유통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죠. 도매라는 거는요. 도매로 물량을 떼서 취급할 수 있는 일단 돈이 있어야 돼요. 그 물량을 대량 물량을 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으셔야 되고 원래 돈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만 누리는 특권이 유통망을 소유함으로써 누리는 특권이 자유와 안정이에요. 이 사람들의 인생에만 있는 매력이 자유와 안정이고 가끔 그런 얘기 하시 나도 자유로운데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마인드 컨트롤 잘해서 자유롭게 느껴지고 마인드 컨트롤 잘해서 마음 편하신 그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내가 갑자기 잘못돼도 우리 아이가 평생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지 그런 안정 내가 정말로 내 삶에서 원하는 거를 추구할 수 있는 삶의 안정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원래 이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풀의 인생에 제 인생에 원래 제가 뉴스킨 안 했으면 제 인생에 서울대 나오면 뭐합니까? 아무리 죽다 살다가 정말 아무리 눈 깜짝하고 눈 죽어라 진짜 하면서 너무 열심히 살아도 원래 제 삶의 자유 안정이라는 건 뉴스킨 아니었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수입, 저 자유 안정이라는 거를 누리기 위한 따박따박 들어오는 수입, 큰 돈도 아니에요. 정말 그냥 살 수 있는 돈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저희 형제라인 사장님 중에 가까운 친척분 실제 케이스예요. 부장판사로 30년을 일을 하셨어요. 공직이시죠. 그리고 퇴직하시니까요. 60세부터, 그 중간은 못 받아요. 만약에 일찍 퇴직하시면, 일찍부터 되셨다고 하면 60세부터 320만 원을 받는데, 만약에 외부에서 다른 수입이 있다면 이거를 다 인정받지 못하고요. 반으로 갑자기 자기네 마음대로 할인을 해줍니다. 30년을 일했는데. 그래서 갑자기 160만 원을 줘요. 그러면 두 내외가 잘 받아도, 연금 잘 받으셔도 한 80 얼마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소득이 없어도 400만 원 정도, 뭐 생계는 가능하시겠지만 편하게 사시거나 뭐 아프시거나 했을 때 대비할 수 있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일단 일을 안 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러면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160에다가 플러스 해봐야 200 얼마인데,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400이면 전 살만한데요? 이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노동 수입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딱 먹고 살 돈만 들어오는데 어떻게 일을 안 해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결국 노동 수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요즘 젊은 분들, 이제 리크루팅 대상자분들 중에서도 공무원 할래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공무원에 목매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만큼 불안정하고 취업도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쉽냐? 하기도 쉽지도 않고, 여기 매달리는 것도 얼마나 매달려야 되는지 불투명하지만, 이건 굉장히 잘 된 케이스예요. 만약에 9급 공무원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공무원 사회에서도 잘하시고 치열하게 위로 올라가셔서 6급으로 퇴직을 하셨어요. 그러면 16년도 들어가신 분이 173만 원 받고, 16년도에 들어가신 분이 76만 원 받습니다. 연금이 굉장히 많이 깎였어요. 근데 이것도 아세요? 공무원 다 동일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 다른 수입이 있잖아요. 30년 뒤에 60세부터 연금 수령할 수 있는 그 시기에 다른 수입이 있으시면, 예를 들어 뭐 오피스텔이라도 하나 갖고 있다. 갑자기 이게 반값이 됩니다. 너무 어이가 없죠. 그리고 진짜 그렇게 힘들다는 7급으로 들어가서도 너무너무 잘하신 케이스예요. 7급으로 들어가셔서 4급으로 퇴직하신 분은요. 그러니까 7급 사회에서는 최고로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연금이 210만 원에서 지금 96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계신다. 지금 합격하셨어도 30년 장기 근속 이후에, 중간에는 아니고 중간에는 안 줘요. 그 다음에 60세부터 받으실 수 있는 연금이 96만 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합격됐다고 쳐볼게요. 30년 후에, 뭐 나이가 딱 맞아서 30년 후에 퇴직하자마자 연금을 수령해도 96만 원을 누구 코에 붙이나요? 그죠? 96만 원으로 30년 후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참 씁쓸하죠. 그만큼 만들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 그러면은 그 만드는 동안은 공무원이니까 안정적이잖아. 안정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데요? 안정적으로 7급 1호봉이, 저희 참고로 최저 시급이 20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190 얼마예요. 7급 1호봉이 최저임금보다 조금 작고요. 뭐 일을 덜 하실 수는 있겠죠. 여유가 있으실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9급 1호봉이 160 얼마예요. 네, 15호봉 밑에 있는 거는 15년 일하셨을 때요. 15년 뒤에 물가로 310만 원, 250만 원 정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 따박따박 나오는 앞에서 연금 96만 원, 76만 원을 위해서 30년을 바친다고 했을 때, 그 30년의 삶이 그렇게 살 만한 가치가 있을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30년을 정말 만족하는 삶을 보내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지 그거는 각자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매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대상자들이 화나게 경매하러 간대요. 권리 수입 만들어야 된다니까 부동산 하는데, 그 경매는 쉽나? 경매가 되나? 경매는 되나 봤어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진짜로 제가 경매를 이거 하려고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제 머리를 짜서, 시드머니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경쟁률이랑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 있어요. 경매로 나왔어요. 되게 좋은 상품이야. 이거를 사면은 수익이 날 것 같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시드머니가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있다 하면요. 그 정도 있는 사람은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많아요. 다 경매한다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이.
시드머니 뭐 적게는 3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가지고 한 고만고만한 돈을 가지고 경매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결국은 경매의 의미는요. 입찰을 할 때 싸게 사서 사자마자 시세 대비 수익이 발생하는 게 경매의 매력이에요, 원래. 그런데 왼쪽 같은 상황이 되면 이게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되려 이런 과열 경쟁 때문에 내가 뭐 시세대로 샀는지 어쨌는지 그게 이제 판가름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뭐 100억짜리 건물이 경매가 나온다고 하면요. 일단 나올 때 한 60억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더 떨어져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일단 60억 가진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유찰이 되면서 가격이 점점점 깎여요. 무슨 말이냐? 내가 시드머니를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면 왼쪽처럼 바글바글 껴가지고 경쟁할 필요 없고요. 그냥 괜찮은 상품, 시세 차익, 이건 보니까 딱 사면 일단 10억 남겠네. 이렇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선이 너무너무 다르죠. 근데 무슨 얘기냐? 단순히 수익을 조금 더 본다, 덜 본다의 차이가 아니라요. 이건 무슨 얘기냐? 결국은 시드머니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리스크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는 리스크를 굉장히 테이킹을 하면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이미 시세 차익을 넉넉하게 가지고 하죠. 그래서 이게 되게 씁쓸한데요. 실제로 많이 차이가 나요. 시드머니가 막 백억, 막 몇십억 이렇게 단위가 되면요. 뭐 경매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금이 있을 때 얘기인 거죠. 그러면 됐어. 그럼 나는 다 모르겠고 나는 잘 번다. 대기업 뭐 두 내외가 대기업 다녀서 열심히 번다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보자. 부동산으로 한 300만 원 이상 나오게 만들어 보자. 사실 최소한의 생활비만 만들어 보자 했어요. 2.5억 부동산에서 50만 원 나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 잘 받는 거예요. 잘 모르시면 찾아보세요. 300만 원씩 매달 따박따박 모았을 때 41년이 걸립니다. 300만 원은 못 모을 것 같아. 200만 원씩 매달 따박따박 모았을 때 62.5년이 걸려요. 150만 원씩 매달 따박따박 모았을 때 83.3년이 걸립니다. 그럼 제가 지금 37세예요. 83.3년 동안 모아가지고 그때 집 사면 뭐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 집값은 가만히 있나요? 집값은 이렇게 미친 듯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가 300씩 부지런히 모으면 뭐하고 500씩 부지런히 모으면 뭐하나요? 참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저는요, 제가 어릴 때 동네 애완동물 가게에 지나가다가 다람쥐를 봤는데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동심에 야 너무 예쁘다. 이거 얼마요? 했더니 10,000원이래요. 그 당시 제 일주일 용돈이 1,000원이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모으다가 또 충동 관리가 안 되니까 감정 관리가 안 되니까 탕진하다가를 반복을 하면서 10,000원을 모으는데 1년이 걸렸어요. 1년이 있다가 해맑게 다람쥐 사야지 이러고 갔어요. 다람쥐 얼마예요? 2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람쥐의 꿈을 접었습니다. 요즘 내 집 마련의 꿈을 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접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뭐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케이스를 얘기했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를 사장님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에서 얘기한 케이스들은요, 결코 부정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정말 잘 풀린 케이스예요. 주변에 월 300씩 저축하시는 분들 흔한가요?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잘 벌고 여유 있어야 둘이 1억 정도 벌면은 이제 많이 모으면은 500 정도 모을 수 있겠죠. 응. 하, 부장판사 되기는 쉽나요? 부장판사 30년 근속하기는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사 되기도 쉽지 않지만 제가 요즘은 판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알아봤어요. 대학교 4년 나와서 3년 로스쿨 나와서 10년 동안 이제 법률 관련 일해서 그 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신청하는 접수하는 막 이런 자격을 갖추는 것까지가 뭘 한 10년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총 17년이 걸려요. 최단기로 했을 때. 모든 과정을 탄탄대로로 쫙 그냥 밟아서 했을 때 17년이 걸려요. 그 다음에 근속을 30년을 했을 때 얼마 받는다고요? 160만 원.
7급으로 들어가서 4급으로 은퇴하신 분 진짜 제일 잘 된 케이스예요. 저분은 공무원 같이 안 사셨을 거예요. 장담컨대.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원은 한가하잖아. 그런 분은 저렇게 못 하세요. 정말 최고의 삶을 사신 거고 본인 주어진 자리에서 치열하게 사셨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요. 사업의 가치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업의 가치가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장님들.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 저같이 아무것도 없던 사람한테. 막말로 뭐 돈 내셨나요? 돈 내셨나요? 사업 기회는요, 원래 아까 그 기득권 있죠? 그 기득권이나, 부잣집, 원래 타고나기를 부잣집 애들이 가지는 겁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저 친구들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주변에 삼촌이 집을 말아먹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삼촌이 집을 말아먹었다고. 근데 말아먹을 게 있는 집은 말아먹어줬겠죠. 야, 그 집 아들이 사업을 3번 말아먹었대. 막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사업을 3번 말아먹은 집은요, 원래 되게 부잣집이에요. 보통 집은요, 평범한 집은 3번이나 누가 말아먹을 게 없어요. 3번이나 어떤 사업이라는 걸 시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 뭐 예를 들어 진짜 소액으로 뭘 시작을 한다고 해볼게요. 한 3천만 원 있어요. 근데 그 3천만 원이 여윳돈인 사람이랑 3천만 원이 그거 없으면은 우리 애가 대학을 못 가. 3천만 원 없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프시면은 수술을 못 해드려. 이런 돈이면 만약에 그 3천만 원 없으면 내 인생이 내가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 그러면 그런 리스크를 걸면서 어떻게 사업을 하나요? 사업 기회라는 거는요, 제한된 사람들한테만 있는 거예요. 원래 아무한테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무일푼으로 와서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이 사업의 기회를 가져서 누구는 30년을 저렇게 치열하게 살아도 가질 수 없는 권리 수입 너무 쉽게 가져요, 우리. 뉴스킨에서 60만 원 만들고 100만 원 만드는 거 힘들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거저 가지시는 거예요, 뉴스킨에서 가지시는 게. 이 가치 인식이 되면요.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는 15분 만에 진짜 이 사업의 매력을 상대한테 이해시켜서 이 사람이 진짜 그런 거야? 그러면 내가 뭐 하면 돼? 이제부터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돼?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15분짜리 사업 설명을 만드셔야 돼요. 각각 다. 저는 이거를 다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남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조금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그럼 우리가 정현모 사장님이 복제 모델로 남겨주신 거예요. 아침 미팅 스피치 하실 때 목표 외치시고 화이팅 하시고 그룹 형성을 위해서 만남 몇 건이 있었고 나누고 싶은 사례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 사례를 막 열심히 제가 들어봤더니요. 그룹 형성을 위해서라고 말은 하는데 그룹 형성을 위해서 만남에서 한 게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만남이 그룹 형성을 위한 만남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사업을 했어요. 말은 그룹 형성을 위해서 만남 몇 건이 있었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만남을 들여다보면요. 데모를 한 것 같지만 사업 얘기가 빠졌고 만남을 했지만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살만 쪄왔어요. 전혀 그룹 형성을 위한 만남이 아니죠. 누가 그게 그룹 형성을 위한 만남이라고 누가 그러나요? 내장 지방을 위한 만남을 했습니다. 씨를 제대로 뿌렸는가를 점검을 해보실 때는요. 사장님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내가 이 사람한테 씨가 제대로 뿌려졌는가를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급은요. 나 뉴스킨 사업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럼 씨 뿌린 거예요. 이건 말하자면 씨를 뿌리긴 뿌렸는데 약간 미국 스타일로 뿌린 거죠. 밭 위에서 헬리콥터 지나가면서 이렇게 다다다다다 땅에 떨어지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중급. 내가 왜 사업하는지 말했다. 요 정도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말한 게 다가 아니라요. 결국은 내가 왜 이 사업을 하고 당신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상대방한테 이해를 시켰는가 그거를 한 분 한 분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냐라는 얘기를 할 때는요.
물론 사장님들은 위너풀에 와서 가치도 커지시고 Y도 커지시고 되고 싶은 모습도 멋있어지셔서 뉴스킨에서 주는 권리 수입 이상의 가치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씨 제대로 뿌렸나 할 때는요. 꼭 이 사업이 권리 수입의 형태의 수입이 창출된다는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모든 부차적인 매력은 이걸 통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권리 수입의 형태를 통해 수입이 창출됩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 절대로 저는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말할까? 어떻게 하면 쉽게 말할까를 너무 고민하다가 이제는 그냥 돈이 계속 들어와. 자꾸 줘. 그냥 정말 이렇게 됐어요. 돈이 계속 들어와. 또 줘. 또 주고 또 주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와. 정말 쉽게 그냥 따박따박 나와. 조셉창 박사님이 저희한테 에이지락을 설명할 때 보면요. 정말 하다못해 영어도 되게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하시는 거 아세요? 원숭이도 알아듣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세요. 정말로. 여러분도 우리는 너무나 귀에 딱지가 들어서 익숙한 표현들이고 익숙한 얘기들이지만 상대방은 난생 처음 듣는 얘기고 이런 게 있는지 듣도 보도 못하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쉽게 이해시켜 줄 수 있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대가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알리는 거는 너무 쉬워요. 야, 너 약속 되게 잘 지키는 거 보니까 책임감도 있고 이 사업하면 되게 잘하겠다. 아, 난 못해. 막 이렇게 부정까지 세트로 한 큐에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너 잘할 텐데, 이거 네가 하면 참 좋겠다. 그냥 이렇게 한마디만 하시면 이거는 너무 쉬워요. 한 분 한 분 놓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사업이 권리 수입이 돼서 사업을 한다는 걸 이해시켰는지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부정 파악하라는 거는요. 뉴스킨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파악하라는 거예요. 초급은 일단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부정을 파악해 오라고 스폰서 사장님이 얘기를 하니까 물어는 보는데 답변에 관심 없고 혹은 싸우고 와요. 싸웠다는 게 꼭 머리채 끄댕이 잡아가지고 싸웠다는 게 아니에요. 막 이래가지고 목소리 키워야지 싸우는 게 아니라 사장님들 말투는 굉장히 고운데 막 이를 갈면서 어디서 그렇게 들었는데 이것도 싸운 거예요. 사장님들 일단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를 서로 하면요. 아무리 고운 말투로 아무리 눈은 웃으면서 해도 싸우신 거예요.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다 부정 있으셨잖아요. 왜 화냅니까? 다 부정 자기도 있었으면서 화내지 마시고. 그리고 중급은요. 일단 그 사람 장사 부정 있어요. 다단계 부정 있어요. 이 정도까지 파악을 하세요. 그 다음에 활용을 못해. 어디다 써야 되는지 몰라. 스폰서가 파악하라니까 파악은 했고 물어보라니까 물어는 봤어. 부정. 근데 파악해서 어디다 쓰는지 몰라요. 고급은요. 빠르게 파악하고 싶어요. 왜? 파악해서 빨리 초대에 활용해야 되거든.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하는 게 좋아요. 사장님도 초대하시는데 유리해요. 그래서 빠르게 파악해서 빠르게 반박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반박하지 마세요. 특히 처음에 씨 뿌리면서 부정 들었을 때 반박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제 파트너들은 연습을 시키고 가요. 뭐라고? 아,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구나. 왜 이 사람이 장사 다단계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혹은 어떤 간접 경험이 있었는지를 파악을 하세요. 파악을 하시고 부정을 한다 안 한다? 절대 하지 않는다. 그럴 수 있겠네. 라고 한 다음에 그럼 어디다 쓰시는 거냐? 그 다음에 초대할 때 쓰시는 거예요. BOM 할 때 진짜 이 사람 호기심 올라가서 타이밍 왔을 때 Q&A 풀 때 혹은 데모는 할 때 사업 설명할 기회 있을 때 그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정을 내가 파악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걸 중점적으로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욕구, 파악. 어떻게 잘 살고 싶은가?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친구 잘 살고 싶어 하고요. 지금 아버님이 돈 사고를 쳐서 돈이 필요합니다. 돈 안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 1,000만 원씩 월 따박따박 주면요. 저는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어서 못 쓰겠어요. 이런 사람 기필코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모든 사람이 지구촌에 우리 모든 사람이 돈 쓰는 게 적성이에요. 최고 적성에 맞아요. 돈은 다 필요한데 어디다 쓸 거냐는 거예요. 따박따박 그런 수입이 들어오면 중급은요. 상대방이 권리 수입 필요하다. 이 정도는 알고 있고 이 사람이 원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게 서로 대화를 통해서 입 밖으로 끄집어 나와서 이 사람이 원한다는 거를 얘기했고 나도 네가 그러고 원하는구나까지 얘기된 정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욕구 파악이 이 정도면 초대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욕구 파악이 조금은 되신 거예요.
고급은요, 거기서 바로 초대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들어가 봐 주세요. 한 번만. 제가 이제 보니까요, 욕구가 꽤 있는 사람도 우리 다 삶에 되게 치이면서 살잖아요. 바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꿈을 꿨었는지, 진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진짜 내가 생계를 초월하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봐 주세요. 한 번 더, 그 친구도 생각 안 해봤더라도 그럴지언정 그럼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이끌어내서 진짜로 그 사람이 살고 싶은 모습을 끌어내는 대화를 하세요. 그래서 그거 뉴스킨으로 되는데,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뭐 종교자의 삶이라던가 그런 경우에 안 되는 거는 빼고요. 안 되는 것까지는 우리가 못 해줘요. 그런 거 말고 권리 수입으로 가능한 삶이라면, 정말 성장을 하는 삶을 원한다면 그거 뉴스킨으로 되는데 하고 연결 지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할 때 파악한 상대의 부정을 중점적으로 그 오해를 풀어주고 이해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욕구 파악과 부정 파악을 제대로 하시면요, 초대가 너무 쉬워요. 욕구 파악해서 네가 원하는 삶, 그거 되는 거야. 어떻게 된다? 장사 아니고 다단계 아니고 요래 해서 되는 거야. 그거를 중점적으로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15분이면요 충분히 정말 다 돼요. 그리고 계속 연결 지어줘요. 네가 원하는 거, 네가 꿈꾸던 거, 그거 뉴스킨으로 되는 거야. 그거 뉴스킨으로 되는 건데, 계속 파고들어서 물어보고. 최근에 초대한 어떤 분은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랑 해외여행을 가고 싶대요. 여윳돈이 있으면. 그래, 가자야. 엄마랑 가자. 어디부터 가고 싶어? 그래, 코로나는 풀려야겠다. 어디부터 가고 싶어? 거기 가고 싶어. 헉, 거기 가고 싶어? 엄마가 옛날에 TV에서 보고 뭐 얘기했어. 야, 엄마 거기 데리고 가면 너무 좋아하시겠다. 소녀같이 좋아하시겠다. 야, 기왕 가는 거 그러면 엄마랑 새 옷도 사 입고, 요즘은 사진사도 돈 좀 주면 따라다니면서 사진 예쁘게 찍어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것도 하면 좋겠다. 되게 구체적으로 그리는 거죠. 이거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뉴스킨. 계속 구체적으로 파내고 연결 지어주는 거. 계속. 언제까지? 이 사람이 시간, 노력, 지불해서 뉴스킨에서 원하는 거 내가 갖출게. 뉴스킨에서 원하는 사람이 될게. 할 때까지. 그래야 초대가 되고 리크루팅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초대 후에 많이 하시는 실수를 조금 더 짚어봤는데, 초대 후에 매출에 급급하시면 안 돼요. 초대하신 사장님들이 이 사람이 대부분 모르겠어요. 제가 초대한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업이 이해되기 전에 내가 이 비즈니스 할게요라고 한순간부터 뭔가 팔아야 되겠다는 압박에 휩싸여요. 물론 되게 비즈니스의 감을 잘 잡고 처음부터 이거를 장사랑 안 헷갈리시면서 유통을 정말 잘 해나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업이 이해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뭔가 소개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팔아야 될 것 같고 이런 압박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방향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그게 뉴스킨으로 또 되는 거고, 더 크게 더 구체적으로 꿈꿀 수 있게 이 작업을 초대 후에도 계속 해나가는 거죠. 파트너가 된 다음에도. 음, 음. 그래서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께 집중하고 있는 거는 처음부터 본질대로 사업하는 습관. 처음부터 방향성을 제대로 맞추는 습관. 그래서 사실은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제가 필요 없는 순간은요, 제가 없어도 방향성이 맞아지면 그 다음에는 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스스로 사업하시고 스스로 성장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초대하고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더라고요. 스스로 강의 듣고 리뷰해주세요. 루비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에요. 데몬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도 스스로 강의 듣고 리뷰해주세요. 혜영님, 혜영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래도 스스로 강의 듣고 리뷰해주시고, 스스로 제가 이런 거 생각해보세요. 장사랑 뉴스킨이 뭐가 달라요? 그러면 하면 본인이 정리해서 이렇게 스스로 보내주세요. 여기서 본인이 먼저 선톡하신 거예요. 제품 갖다 팔아라 안 해도요. 이 김도영 씨
맨 왼쪽에 있는 이분은요. 3개월 동안 세상에 바디 스무더 한 통 써요. 얼굴에까지 바디, 우리 제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얼굴에까지 바디 스무더 쓰시는데 20대 남자분인데 피부 고민도 없고 그렇게 관심도 없고 바디 스무더 하나 가지고 3개월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쓴다니까요. 그래도 사업을 아니까 본인이 제품 확장 알아서 해요. 이 권수련이라는 친구도 조리원 동기인데 제품 매니아 아닌 상태에서 사업 전달됐어요. 근데 제품 알아서 매니아 되어가고 있어요. 이 좋은 부스트를 어떻게 알릴까 고민이 돼요. 내가 뉴스킨을 더 사랑하고 그래야겠다는 게 느껴져요. 강의 듣다 보니까 스스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강의 듣고 저한테 제가 요거 들으세요. 이렇게 리스트는 꼽아드려요. 우선순위로 요거 들으세요. 박병훈 사장님 강의 들었는데 이런 게 느껴졌어요. 속도가 늦어도 끝까지 노력해보자 싶어요. 계속 하다 보면 그냥 제가 노동 수입하는 것보다 몇십 배가 뛸 테니까요. 비전 가치가 커요. 이런 거. 그리고 본인도 지금 LOI도 안 들어가셨거든요. 지금 비즈니스 가이드 중인데 제가 사업을 소개하고 왔습니다. 호의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초대를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방향성이 초대를 해야 된다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초대되어지신 분이 저랑 하면서 이렇게 전략 짜는 거를 제가 이렇게 가이드를 해드려요. 전략을 짜는 게 결국은 만나서 저 욕구 파악할 거예요. 부정 파악할 거예요. 이거는 결코 전략이 아니고요. 제가 앞서서 말한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가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삶, 이 사람이 생각하는 더 나은 삶이 뭔가를 끌어내는 질문을 뭘 할까를 구체적으로 정말 멘트까지 생각해서 가시는 게 그게 전략을 짜시는 거예요. 저번에 부정 파악 여기까지 했어. 다단계래.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도대체 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사색이 됐는지 그걸 파악을 하는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해볼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정말 멘트까지 생각해 갖고 가시는 게 전략을 짜시는 거예요. 만남의 초대 전략을 짜시는 거고 저 상태 파악하려고요. 이거 전략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거예요. 저 밥 먹으려고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들께도 계속 그거를 훈련을 해요. 스스로 먼저 누구를 만나기로 했어. 그럼 제 성격 같아서는요. 그냥 제가 답을 주는 게 너무 답을 쥐어주고 싶은 성격이에요. 제가 큰언니라서 막 뭐 이렇게 해주고 싶은 성격이에요. 그냥 대신 카운슬링 요청을 해도 그냥 제가 대답을 다 해줘버리고 싶은데 너무 참아요. 참고 그분이 생각해 보실 기회를 줘요. 생각해서 보내세요. 스스로 전략 짜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그 전략이 제 방향성과 맞는지 점검해 봅시다. 이거의 무한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저한테 승미라는 친구 만날 건데 이러이러하게 전략 짜봤어요. 보냈고 그 승미라는 친구 대상으로 BOM을 1대1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할지 15분짜리 BOM 훈련하고 끊임없이 훈련하고 그리고 그분 만나서 초대했어요. 초대해서 또 부정 뭐라고 어쩌고저쩌고 부정 파악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해보고 그리고 그 승미 씨가 또 사업을 결정하고 지금 비즈니스 가이드 연결 중이에요. 똑같아요. 강의 이거 들으세요. 제안해드리고 스스로 듣고 궁금한 거 문의해 주시고 승미 씨도 전혀 제품을 안 쓰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자기는 이제 제품을 모르기 때문에 오래 걸릴 것 같다. 제품 검증을 다 해봐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막 이런 큐를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러라 그래. 이제 그러고 이제 강의 계속 들으시면서 제품에 대한 확신도 스스로 올라가고 제품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도 스스로 드시면서 제가 제품 체험을 뉴스 스팸 먼저 해보는 게 사장님 효과적일까요? 똑같은 제한된 돈이면 180도를 먼저 해보는 게 효과적일까요?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스스로 먼저 질문하시고 강의 듣고 부정 생긴 거 이런 거 저런 거 스스로 질문하시고 이런 자료도 보고 싶어요. 아우 자료 주죠. 뭐 우리 자료가 없어 못 줍니까? 다 사실인데 영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뉴스킨닷컴 그냥 던져줬어요. 거기 가면 다 있어요. 논문도 있나요? 아우 논문 다 있습니다. 다 거기 보면 논문 제목 다 있으니까 알아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다른 이제 파트너 사장님도 계속 이제 그거의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방향성 맞춰서 초대하실 수 있을 때까지 초대 스스로 하실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를 한 다음에도 결국 강조하는 거는 정확한 이해. 정확한 이해. 행동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행동했을 때
아픔만 느끼더라는 거죠. 같이 아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동영상 하나 보고 마칠게요. There's something I want to tell you about the stress and how we have to look at stress, okay? And I think it's an important thing because many people have told me from my lectures it's the one thing they remember, okay? I was sitting in a dentist's office and looked at an article that said, how do lobsters grow? Well, I don't care how lobsters grow, but I was interested in it. And it points out that a lobster is a soft, mushy animal that lives inside of a rigid shell. That rigid shell does not expand. Well, how can the lobster grow? Well, as the lobster grows, that shell becomes very confining. And the lobster feels itself under pressure and uncomfortable. It goes under a rock formation to protect itself from predatory fish, casts off the shell, and produces a new one. Well, eventually, that shell becomes very uncomfortable as it grows, right? Back under the rocks. And the lobster repeats this numerous times. The stimulus for the lobster to be able to grow is that it feels uncomfortable. Right? Now, if lobsters had doctors, they would never grow, because as soon as the lobster feels uncomfortable, goes to the doctor, gets a Valium, gets a Percocet, feels fine, never gets off its shell. So I think that we have to realize that times of stress are also times that are signals for growth. And if we use adversity properly, we can grow through adversity. 사업을 하다 보면 되게 힘든 때가 있잖아요. 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자꾸 일반화하네요, 제가. 힘든 때가 저는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근데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요. 그 껍데기를 스스로 찢고 나오셔야 돼요. 아무도 찢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편하신 분들은요, 좀 괴로우세요. 너무 편하신 분들은 좀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가끔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합리화를 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아니, 나는 조금 성장하는 속도가 더딘 거야. 나는 남들보다 느리게 가는 거야. 근데 느린 거랑 멈춰 계신 거랑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멈춰 계시는 거는 안 돼요. 결국은 저 랍스터가 껍데기를 깨고 나오지 않으면 저 안에서 죽거든요. 탈피 과정에서 실패를 하면.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죽이지 마세요. 깨고 나오시고 지금의 성장하지 않는 나 자신이 너무 불편하셔야 되고, 권리 수입이 없어서 내 삶이 불편하고 내 가족의 삶이 불편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 불편한 게 너무 불편하셔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불편하시고 안간힘을 쓰시고 내가 왜 삶이 불편한지, 어떤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찾으시고 그거를 하나하나 갖추시는 답은 시스템 안에 다 있어요.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 리크루팅 하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위너플 사이트 이거 회원가입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해드려도 사장님은 못 배워서 성공 못 하실 일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요. 위너플 사이트 가입 W만 그거 아무만 알려줘도요, 사장님들 몰라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진짜로 우리가 제품 개발하는데 뭐 보탠 것도 없이 이런 기회를 준다고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여기서 하나하나 스폰서 사장님들이 시행착오 줄이는 것까지, 또 우리 감사한 형제라인 사장님들이 시행착오 줄이는 것까지 다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 쉘을 깨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사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뭐 사업 결과가 대단하지는 않지만 저는 제가 정상에 갈 거라는 확신을 해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너무 행복해요. 김문주 사장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행복하게 사업하시라고, 과정도 행복하게 사업하시라고. 근데 사장님들 이것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사업의 가치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시면요, 행복하지 않기가 더 힘드실 거예요. 초대 안 되기가 더 힘드실 거고,
결과가 나기 전에 이미 과정이 너무 행복해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